안녕하십니까. 도덕경 읽어주는 수학자 김성재입니다. 지난 25장에서는 도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2장에서는 도가 작다고 했죠. 도가 크다고 할 때는 도의 큰 측면을 이야기했고, 도가 작다고 할 때는 도의 작은 측면을 언급했습니다. 본 34장은 도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도의 큰 측면과 도의 작은 측면을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34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도와 그 작용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문을 볼까요? 대도 범의 기가 좌우. 대도는 넘쳐서 좌우 어디든 이룰 수 있다. 좌우는 꼭 왼쪽 오른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상하를 뜻합니다. 만물이 있는 어느 방향, 만물이 있는 어느 곳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일행은 대도는 넓게 펼쳐져 있어서 어디든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만물 시지생이 불사 공성 불명유. 만물이 의지하고 살지만 말이 없고 공이 이루어지면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만물이 도를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간섭하지 않고 만물이 공을 이루더라도 내 덕에 이룬 것이다 해서 내 이름을 붙이려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양 만물이 불위주 상무욕 가명 오소. 만물을 보살피지만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본연의 무, 본래 자연의 무에 머무르니 작다고 할 수 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늘 욕심이 없으니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것은 저처럼 도가 본연의 무에 머무르는 결과예요. 본연의 무는 무예하고 무이기 때문에 늘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무에 머무른다 해도 좋습니다. 이 상무는 도의 무의 측면입니다. 만불 귀연이 불유주 가명유대. 만물이 되돌아가 교화되어서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니 크다 할 수 있다. 요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 것은 요 두 번째 것은 주어가 만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거예요. 만물이 도에 의해서 교화돼 가지고 도처럼 각자 주인 노릇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도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요 첫 문장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요 불위주의 주어는 만물이어야 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요 불위주 두 번 다 도가 주어가 되는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가 크게 되는, 진정 크게 되는 그런 논리가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 주어는 만물이어야 합니다. 이기종 부자유대 고 능성기대. 끝끝내
스스로 크다 여기지 않으니 그래서 이룬다, 능히 이룬다, 큰 것을 능히 이룬다. 이렇게 크면서도 스스로 크다고 여기고 크다고 내세우지 않으니 진정 큰 것을 이루게 된다. 본 14장이 도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 하고 있지만 크다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요 위에도 어디든지 이른다, 이르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뜻은 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행도 도가 크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도가 크다는 것입니다. 도가 크기 위해서는 이처럼 만물이 교화돼서 만물 모두가 다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가 미치지 없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무의주사고 이 부분은 불은주교 쪽입니다. 무의주사와 불은주교는 도덕경의 대원칙인데 2장에서 나타났죠. 성인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34장은 도에 대한 것이에요. 도는 만물을 보살피지만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본연의 무위였고 무위에 머무르기 때문에 작습니다. 도에 교화된 만물 또한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서로 나누면 나누는 세상은 풍요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엔 풍요와 평안을 유지하게 되는데 도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도를 크다 할 수 있고 이것은 불은주교의 효과입니다. 지도자는 주인 노릇을 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 것은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 이치가 군주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고요해서 그르칠 일은 없습니다. 고요함은 단순함을 지향하죠. 복잡하면 평안을 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복잡하거나 어려우면 세상 사람들은 단순하게 표현하라 하고 단순함을 통해 이해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의 3요소, 생산의 4요소, 리더십의 3요소, 다도의 3요소 등과 같은 요소 표현법은 사물을 단순하게 표현함으로써 그 핵심을 쉽게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예를 들어 다도의 3요소는 색, 향기, 맛입니다. 다도를 즐기는 지인의 집에 방문해서 잘 알지도 못한 차를 대답받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했던 경험을 가진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차를 한 모금 마신 뒤에 색이 은은하고 향기가 그윽하더니 맛 또한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에요. 다도의 3요소인 색, 향기, 맛을 이용한 이 멘트가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멘트를 듣고 흡족해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흡족해 하지 않는다면 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도를 즐기는 사람은 차가 있어 좋고 자기가 좋아하는 차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어 좋고 가까이 앉아 함께 차를 마실 시간이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차를 칭찬함이 있어서
미사여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3요소가 들어갔다는 자체가 이미 100점짜리 말입니다. 3요소 각각에 대한 느낌을 편하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면 이토록 쉬워지고 편해집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느껴지죠. 시조 한 수로 마감하겠습니다. 안개, 잠꾸러기 구름아 어서 일어나거라. 하늘 가는 첩배가 떠나려 한다. 달려온 자동차들이 잠 깨우며 빵빵빵. 감사합니다.